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훈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마지막 부동산 화면 없이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디냐면요. 이번에는 성북구로 가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그러니까 이 장위 뉴타운 알고 계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뉴타운인데 이 장위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통건물 한번 만나볼게요. 자, 소장님, 그러면 여기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 이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월세를 누리면서 향후에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 개요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위치 같은 경우는 동북선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창문 여고역 예정역입니다.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향후 역세권화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2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층수는 총 10세대로서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19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지 면적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확보된 건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6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건물 서울에서 건물로 따지면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13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 이제 건물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인데요. 그다음에 이 건물 바로 뒤쪽에는 산책로가 또 있기 때문에 산책도 원활하게 해주는 지역으로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장인 뉴타운 안에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개발될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되겠고요. 현재 건물 자체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외관도 굉장히 깨끗한 외관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개별 세대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잘 갖춰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정말 깔끔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5층짜리 건물 통째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런 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앞으로 또 역세권으로 변모할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소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입지 여건 어떤가요? 네, 입지 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역세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현재는 이제 역세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동북선이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동북선 같은 경우 이제 왕십리에서 출발해서 미아 삼거리를 거쳐서 그다음 창문역을 거쳐서 상계역 또는 이제 여기 가는 그런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4년, 15년에 이제 준공이 완공이 될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예정역이죠. 이제 그 동북선 창문여고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입지 가치가 충분하다 볼 수 있겠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서울 이제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지는 향후에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이제 여건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학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광운대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동여자대학교도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원초등학교나 장곡초등학교 또는 장희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 장희중학교, 창문여고도 인접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이제 북서울 꿈의 숲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도 규모로 따지면 뭐 4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4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가 생활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여가 있을 때 또는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물이 이제 바로 길을 건너면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입지 중에 또 큰 입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장인 뉴타운입니다.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15,000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돼서 신시가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의 남측에 위치해 있지만 이 지역 자체도 장인 뉴타운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직접적인 개발 호재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내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뉴타운 중에 하나죠. 장인 뉴타운입니다. 그 안쪽에 있다는 거고요. 이제는 뭐 역세권으로 변모할 만한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나 주변에 학군 좋습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들 때문에 수요 충분히 넘쳐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러분 뭐 숲세권이라는 말은 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숲이 있다는 거죠. 북설 꿈에서 바로 그쪽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과도 상당히 가까운 이런 입지 여건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입지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앞으로 또 개발 소식들도 화끈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장인 뉴타운에 있다는 점 굉장히 큰 개발 호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에 대한 그 가치는 제가 두 말 하면 뭐 참 광주에도 사실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북선에 대한 경전철 착공 들어가는 이 동북선은 꼭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동북선이 사실 착공 들어가면서 주변에 역세권 주변으로는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가격이 많이 상승한 또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십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려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창문여고, 현재 물건이 위치한 창문역을 거쳐가서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 상계까지 이루어지는 라인이다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준공은 2014년, 15년 정도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창문여고에 들어오면서 이 지역 자체가 역세권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없다가 들어오면 그 가치는 많이 올라간다, 많이 알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는데요. 동부 간선도로 또 지하화 또 내용이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되면 이제 상부층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 환경 자체도 굉장히 이제 깔끔해지고요. 그 다음에 동부 간선도로 또 중랑천을 아무래도 이제 또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교통도 환경해지고 주위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도 이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북선 경전철 개통에 대한 호재 소식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개발 호재들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입지 호재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다 끝내봤는데 이쯤에서 투자 시전에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핵심 투자 포인트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핵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아무래도 통건물이기 때문에 통건물이 이제 기본 입지, 세부 입지부터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거의적인 형태까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개별 입지 자체가 전체가 신시가지나 신도시로 바뀌는 지역의 핵심 지역에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이 뉴타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에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그 아무래도 공실이 나지 않는 지역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은 공실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든 월세든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 이 자체가 공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자리에 있느냐도 꼭 살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자체도 조금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아무래도 잘 지어지고 또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내부 시설 자체도 잘 갖춰져 있는지 흠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입지 자체가 이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역세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 부분도 언제 착공이 되었고 언제 준공이 되어서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자체가 거주했을 때 생활하기에 편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주거 환경의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쇼핑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도 인근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미래적인 입지 가치도 많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는 이 건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지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집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형으로서의 수익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집가가 상승하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위 뉴타운 안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역사권으로 거듭날 그런 통건물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까지도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소장님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상 매매가는 이제 19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한 1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 소액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